오늘의 국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인데요. 그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쯤 정신을 놓고 사시지요. 머리를 다친 뒤에는 사리 분별도 잘 못하시고 말도 더듬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머리를 다친 이유는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에요. 엄마와 내게 고통만 주고 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그 인간은 술만 취하면 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하였지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방에 숨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처럼 숨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자 몸으로 아버지에게 대들 수도 없었던 엄마는 그저 매를 견디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던진 잿더리에 엄마는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크리스탈로 만든 잿더리를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잿더리도 산산조각이 났고 엄마도 머리를 크게 다치셨지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하더군요.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엄마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대로 정신줄을 놓고 말았지요. 엄마가 그렇게 되자 아버지는 겁이 났는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였지요. 그렇게 도망가버린 아버지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몇 년 후 객지에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이랑 싸움이 붙었는데 그 사람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영영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었지요. 그 당시에 저는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보가 되어버린 엄마를 모시고 어떻게든 견뎌야만 했죠. 10대의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끔찍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학비를 마련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내 손으로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은 여행도 다니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하는데 그런 건 저한테 사치였죠. 어학연수를 갈 돈도 없어서 독학으로 외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지요. 그 회사는 식품 제조업체였는데 대기업은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회사였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외국어 실력 때문이었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재밌기도 했고 어학적으로 재능도 있어서 독학으로 3개국어를 마스터했습니다. 덕분에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와 일본어도 능숙하게 말할 수 있었지요. 한국을 떠나본 적도 없는 제가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니 주변 친구들은 신기해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전부 제가 노력한 결과랍니다. 제가 취업을 한 회사는 마침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죠. 저는 입사하자마자 해외 사업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여자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 일을 하다 보니 월급도 적지 않게 받았고 덕분에 학자금 대출도 모두 갚을 수 있었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엄마를 모시는 일도 조금 편해지더군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엄마는 예전보다는 정신이 많이 돌아오셨지요. 일상생활을 하는 건 무리가 없어서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 식사를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르면 7살 아이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었지요. 옆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말을 걸더군요. 희영 씨는 남자친구 없어요. 없으면 저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들이대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계속 피해 다녔지요. 하지만 그 남자는 막무가내로 제게 들이댔습니다. 제가 싫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봐요. 보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죠. 지훈 씨라고 했죠.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아무리 그러셔도 지금 전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헛수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그 남자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넋을 놓고 있는 엄마를 지훈 씨가 발견하고 보살펴 주더라고요. 우리 엄마인 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다정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네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귀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지훈 씨는 그 회사 대표의 둘째 아들이더군요.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평범한 직원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덕분에 저는 회장님이랑 인사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안 그래도 자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우리 지훈이 못난 아들이지만 옆에서 잘 보살펴줘 라고 하더군요. 회장님이 저를 좋게 보셔서 얼마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엄마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정신이 많이 돌아오셨다고는 해도 혼자 살아가는 건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시설로 보내는 건 내키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남편 될 사람한테 말을 했었지요. 지훈 씨만 괜찮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제가 모시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지훈 씨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 말에 지훈 씨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군요. 나는 상관없어. 희영 씨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을 대릴 사유로 만들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꼴 나는 못 본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혼자서는 절대 못 지내셔요. 내가 지훈 씨한테도 잘할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니네 엄마가 그런 건 네 사정이고 난 절대 허락 못해.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엄마는 저와 따로 살게 되었지요. 대신 신혼집 근처에 엄마가 혼자 사는 집을 구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 하셨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너도 알다시피 이번에 미국 쪽 업체랑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라서 실수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말인데 우리 회사에서 네가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하더구나. 업무적인 지식도 있으니 이번 일에는 네가 제격이야. 담당 직원들이랑 같이 미국에 가서 통역 좀 해줘. 돌아오면 내가 보너스는 두둑하게 줄게. 회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 출장은 제게도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였죠. 게다가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부탁을 하니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혼자 있어야 할 엄마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를 혼자 두고 오랫동안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믿어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자 회장님이 그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가 있는 동안 사부인은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와. 네가 내 며느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 일이 정말 중요해서 하는 소리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한 번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지게 되었죠. 엄마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한 달 동안 잘 지내시라며 인사를 드렸지요. 걱정은 되었지만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들도 있으니 믿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 가본 미국은 정말 엄청난 나라더군요.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건물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혼자 독학하면서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이 미국에서도 빛을 발하더군요. 화려한 미국의 풍경에 저는 엄마 생각도 내려놓고 감탄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업체와의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쪽에서도 우리 회사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별다른 조건 없이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센스 있게 통역을 해준 것도 한몫 거들었죠. 같이 간 직원들뿐만 아니라 미국 쪽 담당자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끝난 덕분에 예정된 날짜보다 빨리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지요. 다른 직원들은 남은 일을 처리하느라고 미국에 남았고 중요한 일이 끝난 저는 먼저 귀국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남은 김에 미국 관광도 좀 하고 가라고 했지만 엄마가 눈에 밟혀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네요. 그래서 저는 예정보다 며칠 일찍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지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잠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해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요. 자꾸 이러면 오늘 저녁도 굶을 줄 알아. 그리고 이어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만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엄마가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시댁의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더군요. 곱게 옷을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삿대질을 하고 있었죠.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폭언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러니 딸도 그 모양이지.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넘봐. 내가 처음부터 둘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반드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에게 달려가 빗자루를 빼서 들었지요. 저를 본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모레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일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일찍 온 거야? 월급을 받았으면 일은 똑바로 해야지. 어머님,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사부인이 밥값으로 청소를 해준다길래 그러라고 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그 말에 저는 엄마한테 정말이냐고 물었지요. 그런데 엄마는 대답은 하지 않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 수 있겠더군요. 그 꼴을 본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엄마를 모시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며 엄마의 등을 감싸 안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래서 엄마의 옷을 들춰보았지요. 그리고 엄마의 등을 본 저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의 등에 온통 피멍이 들어있더군요. 아무래도 회초리 같은 걸로 두들겨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 때리신 거예요? 라고 물었지요. 너 지금 내가 니네 엄마 때렸다고 의심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엄마 때린 거 맞지?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응? 그러자 엄마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맞아, 저 여자가 날 때렸어.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지금 네 엄마 말을 믿는 거니? 네 엄마 바보인 거 몰라?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다시는 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엄마와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 집 사람들이랑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리고 엄마를 폭행한 혐의로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시어머니가 엄마를 때린 게 맞더군요. 엄마가 매를 맞는 걸 본 이웃집 사람이 증언해 주었지요. 결국 시어머니는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된 마당에 더 이상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복수를 해주고 나왔지요. 저는 퇴사를 하면서 그 회사의 비리와 횡령에 관한 증거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보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도 시댁 체면을 봐서 모른 척 했던 일이었죠.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전부 폭로해 버렸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겉보기에만 멀쩡했지 온갖 비리와 장부 조작으로 내부는 골물대로 골문 회사였죠. 그렇게 저는 힘든 싸움을 끝내고 지금은 다른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모시면서 조용하게 살고 있지요. 어릴 때 이악 물고 다짐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반드시 엄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